승무패 25회차 현민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에버튼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 원정에서 0대6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이 됐는데 그래도 지난 12월 노팅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15경기에서 1승 6무 8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에버튼이고 그래도 첼시전 대패 이전까지는 리그 2경기 1승 1무였기 때문에 이 노팅엄을 상대로는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노팅엄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세트피스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에버튼의 핵심 공격 자원인 두쿠레, 해리슨, 맥닐 같은 선수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쿠레가 10경기 무득점, 해리슨이 8경기 무득점, 맥닐이 10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에버튼 특유의 빈공이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칼버트 루인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부활의 날갯짓을 펼쳤는데 직전 첼시전에서 또다시 부상 여파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칼버트 루인 선수의 출전 여부 역시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에버튼보다는 분위기가 나은 것이 5경기 기준으로 1승 3무 1패에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6경기 2무 4패로 승리가 없으면서 올 시즌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이 노팅엄이고 그래도 2선 플레이메이커인 깁스 화이트 선수가 5경기에서 2골 3도움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노팅엄도 주포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공격 원투펀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이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대 득점 51.5골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32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9.5골을 하고 있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세트피스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18골 다음으로 에버튼이 15골을 넣으면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은 반드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2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 바로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에버튼 입장으로서는 좋은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8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 역시 역습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에버튼이 올 시즌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이나 됐기 때문에 노팅엄 역시 강력한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도가 그려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근에 에버튼의 떨어지는 경기력과 핵심 자원들의 골 감각 저하
그리고 양팀 모두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강등 버프를 양팀 모두 받으면서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그래도 투폴 추천으로는 에버튼의 홈발과 세트피스 한 방을 고려해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본머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2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릴과의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기세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한 아스톤 빌라라는 점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체력적인 열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컨퍼런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6승 3무 2패인데 지난 12월달 컨퍼런스 리그를 치른 다음에 다름 아닌 본머스를 만나서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악몽이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컨퍼런스 리그 직후에 본머스를 만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한 번 더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의 공백이 불가피한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맨유와의 홈경기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솔랑케 선수가 지난 빌라와의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솔랑케 선수가 또다시 골 결정력을 발휘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근에 측면 공격수 클라이베르트 역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가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1차전 홈경기 맞대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본머스의 측면 공격수 세메뇨와 테버니어 선수가 나란히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본머스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 역시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가 이변의 한계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 7경기 4승 2무 1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가 번리, 셰필드, 루턴, 에버튼 같이 강등권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히 본머스가 강팀, 특히나 빅6라고 불리는 상위 6위권 팀 내 팀들을 상대로는 맨유를 제외하면은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1차전 맞대결 통계인데 당시에 본머스가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팀 본머스가 기대 득점이 2.02대 아스톤 빌라가 0.68로 본머스가 훨씬 더 높은 기대 득점을 보여줬었고 슈팅 숫자 역시 15대 11, 유효 슈팅 7대 3으로 오히려 본머스가 좀 더 날카로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빌라가 1대 2로 지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와킨스 선수의 극적인 극장골에 힘입어서 가까스로 무승부를 거뒀던 지난 본머스 원정이기 때문에 빌라의 체력 소모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본머스와의 홈 경기 역시 상당히 껄끄러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강점인데 아스톤 빌라가 역습 득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많고 본머스도 4골로 5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역습 수비 역시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역습 실점이 0골, 본머스가 역습 실점이 1골이기 때문에 역습 수비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의외로 양팀이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득점이 14골로 3번째로 많은 팀이고 이 본머스도 10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14골, 본머스가 10골로 실점 면에서는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는 핵심 미드필더 더글라스 루이즈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 선수가 빌라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뛰어난 롱패스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빌라 특유의 롱볼 역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체력 누수와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본머스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면서 무승부에 그쳤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빌라의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승부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깜짝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강등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웨스트햄 상대로 최근에 3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9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고 웨스트햄 역시 무승부가 9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의 구미가 굉장히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도 크리스탈이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로 연승 행진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근에 크리스탈이 좋은 것이 핵심 측면 공격수 올리세와 에제가 나란히 부상에서 돌아와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공격수 마테타 선수가 살아나면서 공격 쪽에서도 무게감이 생기고 있는 크리스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라스너라는 감독이 부임을 해서 리그 8경기에서 2승 3무 3패를 거두고 있는 크리스탈인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3백 수비로 전환이 돼서 크리스탈이 확실히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레버쿠젠과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선전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1차전 패배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로파리그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2승 4무 3패로 상당히 저조했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크리스탈 원정에서 충분히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웨스트햄이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었던 핵심 공격수 보엔 선수가 레버쿠젠전에서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 득점이 없었던 안토니오라는 공격수 역시 레버쿠젠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충분히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선수는 직전 레버쿠젠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강제적으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크리스탈 원정에서 100% 충전이 된 체력으로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웨스트햄도 제 아무리 체력 누수가 있다고 한들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항상 웨스트햄을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어리그판 딸깍 축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비 후 역습의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9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준 상태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갔을 때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교롭게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웨스트햄의 강력한 역습이 크리스탈 상대로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의 승리 쪽으로 가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실점 7골은 현재 글라스너 감독 체제가 아니라 이전 감독이었던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대부분 당했던
역습 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너 감독이 들어오면서 3백 수비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높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는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평균 점유율 측면에서 웨스트햄이 41.2%, 크리스탈이 40.4%로 평균 점유율이 크리스탈이 웨스트햄보다 더 낮은 부분이 있고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도 웬만해서는 상대팀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 컬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외로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역습에 의한 실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16경기 중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햄이고 반면에 세트피스 득점 능력 면에서는 웨스트햄이 10골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확실히 웨스트햄이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꼴찌 알메리아 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2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리아가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막판 발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리가 8경기 1승 5무 2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메리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홈경기 첫 승이 없다는 점에서 이쯤에서 홈경기 첫 승이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 비아레알에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했던 알메리아이기 때문에 최근에 알메리아이 쉽게 패하지 않는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메리아가 현재 승점 14점으로 꼴등이고 17위 셀타비고와 14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그 7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메리아도 승리를 노릴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홈에서는 빌바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던 저력을 보여준 알메리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아레알 상대로도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메리아의 측면 공격수 엠바르바 선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2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엠바르바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알메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데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라리가 11경기에서 5승 5무 1패 굉장히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아레알의 주포 공격수 세를로트 선수가 8경기 7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확실히 화력적으로는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아레알은 주전 중앙수비수 알비올 선수와 미드필더 코메사나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역습 득점이 5골, 알메리아가 4골로 역습에 강점이 있는 두 팀인데 역습 실점 면에서도 알메리아가 6실점으로 가장 많고 비아레알도 역습 실점이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데 비아레알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이고 알메리아는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세 번째로 많으면서 기대 실점은 11.92골로 가장 높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까지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득점력 부분에서는 비아레알이 10골로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알메리아 입장으로서는 확실히 비아레알 상대로 화력적인 측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이 가능한 승점이긴 해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알메리아는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알메리아가 강팀 상대로 보여주는 끈적한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쯤에서 알메리아의 시즌 첫 홈 경기 승리가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풀럼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이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풀럼이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리버풀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경기에서 충분히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올 시즌 리버풀 상대로 무려 3경기를 이미 치렀던 풀럼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올 시즌 리버풀과 맞대결을 많이 치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반드시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드리고 무니즈라는 공격수가 10경기에서 7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 1등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홈에서 가장 무서운 팀 중에 하나가 바로 풀럼이라는 점에서 리버풀이 충분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탈란타와의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홈에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서 탈락이 되면서 체력까지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리버풀이 주춤하고 있는 것이 최근 모든 대회 3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한데 그 한 골마저도 직전 아탈란타전에서 살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이기 때문에 최근에 3경기째 필드골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리버풀이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홈발 랭킹 1등을 달리는 풀럼 원정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 같은 경우가 최근에 홈 경기 기준으로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 시즌 이미 리그에서 한 번 맞대결 그리고 리그컵에서 2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리버풀과의 리그컵 홈경기 맞대결 통계를 보시면 굉장히 5대5 경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 0.86대 0.78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고 스코어 역시 1대1, 점유율도 49대 51로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리버풀을 상대로 확실히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체력이 빠진 리버풀을 상대로 충분히 홈발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이라는 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딱 5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11.62골로 기대 실점은 상당히 높은 것이 풀럼이지만 어쨌든 기대 실점이 높은 것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실점은 5골로 상당히 적은 풀럼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도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리버풀이 최근에 필드골이 없고 직전 경기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널티 실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페널티킥 득점이 많은 리버풀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이 최근에 홈 경기에서는 아스날, 토트넘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홈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는 점, 리버풀이 직전 아탈란타 원정에서 체력적인 소모가 있었다는 점, 최근에 리버풀이 3경기 연속 필드골이 없었다는 점, 풀럼이 올 시즌 홈 강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알라베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 경기도 무승부 이변까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6승 3무 6패로 원정에서의 2승 5무 9패보다는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2021년에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던 좋은 경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도 알라베스가 올 시즌 리그 4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연패 흐름을 한번 끊어간다고 본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알라베스가 최근에 골 결정력이 너무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인 사무 오모로디온이 리그 7경기 무득점, 측면 공격수 리우아 선수가 리그 9경기 무득점, 베테랑 공격수 키케 가르시아 역시 리그 8경기 무득점으로 득점을 해줘야 되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현재 라리가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충격적인 2대4 패배를 당하면서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여파와 더불어서 멘탈적인 데미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14승 1무 1패, 라리가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5승 3무 7패로 원정 성적은 7등으로 떨어지는 원정 기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아틀레티코 특유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5승 1무 3패로 좋지 못했던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원정에서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16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이 모라타 선수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역시 이 리스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라는 팀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 39.94골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23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94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세트피스 통틀어서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변의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역습 상황에서 강점이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역습 득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알라베스 역시 역습 득점이 5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이 선수 후 역습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팀 모두 역습 수비도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역습 실점이 0골로 가장 적은 팀이고 아틀레티코 역시 역습 실점이 1골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양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공격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 상황에서 공격력이 저조한데 알라베스와 아틀레티코가 나란히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세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의외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보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적고 알라베스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네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서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수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의외로 저득점 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원정에서는 1승 2무 5패로 승리가 딱 1승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유의 원정 기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라리가 원정에서는 카디스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했고 꼴찌 알메리아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충분히 알라베스 원정에서도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알라베스 역시 최근에 골 결정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주포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을 바치면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렀는데 희비가 엇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의 8강 원정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오른 반면에 이 바르셀로나는 충격적인 홈 경기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4강 티켓을 넘겨줬기 때문에 기세 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친선 경기를 제외하고 바르셀로나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기세가 좋은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라리가 1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가 골키퍼 쿠르투아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 백업 골키퍼 루닌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중 맨시티전에서도 승부차기를 2개나 막아내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레알의 루닌 골키퍼이기 때문에 충분히 루닌 골키퍼가 쿠르투아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레알의 핵심 공격 자원인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레알 특유의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보다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하루 늦게 치렀고 이 맨체스터 원정을 떠났다는 점,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갔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체력적인 면에서는 바르셀로나보다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바르셀로나 역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양 팀의 체력적인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하피냐 선수가 PSG 상대로 2경기 3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골 감각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하피냐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유독 무승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9승 6무로 패배가 없지만 그만큼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고,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6무로 원정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원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 뒷공간 스루 패스나 역습 한 방에 허무하게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많은데, 올 시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7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는 팀이고, 이 스루패스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르셀로나와 함께 경기당 평균 3회로 스루패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팀도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바르셀로나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최근 슈퍼컵 맞대결에서의 레알의 득점 장면인데, 레알이 이렇게 스루 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물면서 비니시우스 선수가 손쉽게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득점 장면 역시 롱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물면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득점을 했었던 레알 마드리드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바르셀로나가 직전 PSG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경기 역시 뒷공간이 한 방에 허물어지면서 수비수 아라우오가 커버를 가다가 퇴장을 당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경기 역시 바르셀로나가 수비 뒷공간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퀄리티 있는 역습 그리고 스루패스 한 방에 뒷공간이 또다시 노출이 되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양팀의 세트피스 능력까지 비교를 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세트피스 득점이 10골, 바르셀로나가 7골로 세트피스 득점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고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는 세트피스 실점이 1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레알 마드리드보다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능력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통계가 올 시즌 양팀의 리그 맞대결 통계인데 당시에 통계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전혀 밀리지 않았고 후반 추가 시간에 레알이 벨링엄 선수의 극장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바르셀로나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원정 무자비 면모와 양팀 모두 체력 소모가 있었다는 점, 우승 경쟁을 펼치는 입장에서 레알은 무승부만 거둬도 우승 경쟁이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투폴 수준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4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5억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